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5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녀석의 탄생 배경과 HTML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버전들의 변화 과정에서 그 5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과 함께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XHTML과 HTML 그 관계가 HTML5가 나오는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HTML이라고 하면은 처음 나올 때 이제 버전 1.0부터 해서 버전업이 빨리 되었죠. 나중에 HTML 버전이 이제 4점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버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버전은 숫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앞에 X가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숫자가 갑자기 다운이 돼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갑자기 XHTML, 이 녀석은 뭐고 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XHTML은 HTML의 다음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 HTML의 다음 버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HTML5죠. 이 녀석은 뭘까요? 사실 HTML 버전에서 얘는 빠지는 녀석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은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녀석이라서 같이 쓸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녀석이라 해야 될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 XHTML 그 역사적인 얘기를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사파리를 만드는 회사,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만드는 회사, 기타 등등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반면에 표준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더블스렛인데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게 됩니다. 90년대에서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고 있는 더블스렛에서 버전을 쭉 관리하다가 98년에 HTML 4.0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더블스래치 멤버십은 결정했다고 합니다. HTML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로 하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XML 기반의 XHTML을 이제 만들기로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 과거의 호환성을 유지하면 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나왔던 XHTML 1.0은 과거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HTML 태그들을 그대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그 웹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HTML 태그와 똑같은 태그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해석기만 달라졌을 뿐 우리가 태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웹문서를 만들어 갔죠. 그런데 더블스리시에서 갑자기 2.0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2.0에서는 호환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태그들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더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2000년대에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시연되고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래시 같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라도 웹브라우저에다가 멀티미디어라든지 또는 3D 게임 같은 걸 돌리고 싶은 그래서 액티브엑스 같은 걸 설치하는 방식으로 웹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표준을 밀고 있는 그 W3C에서 그쪽을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쪽을 지원하려고 웹문서를 좀 시멘틱하게 바꾸는데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급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XHTML을 따라가지 않기로 해요. 대신 W3C에서 버렸던 HTML 4.0 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HTML5를 만들기 시작해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대부분의 그 벤더들이 이런 그 그룹을 만듭니다.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HTML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HTML 기반으로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3D라든지 기타 등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화면 기술과 그래서 보좌할 수 있는 그 API들, 뭐 3D를 지원한다든지 로컬 파일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웹에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HTML4에다가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능 등등을 더 포함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픽 또는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심지어는 네트워크라든지 로컬 저장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웹을 기반으로 게임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수반하기 위해서 다양한 API들을 플러그인 형식으로 웹 문서에다가 꽂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리아 플랫폼으로서 플래시 또는 플럭스 또는 실버라이트 이거는 이제 아도비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술인데 이런 것들 쓰려면 고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좀 삐걱대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없애고 아예 웹문서에다가 그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HTML5예요. 이런 기술들이 그러면 HTML5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플러그인이지만 얘는 플러그인이 아니잖아요. 브라우저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HTML5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기능에다가 거기다가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브라우저 회사들이 시멘틱 웹을 지원하는 쪽으로 빨리 급전환하고 있는 W3C와 척을 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로 척을 지고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시 화해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HTML5를 워킹그룹에서 만들지만 W3C도 같이 그것을 배포하는 그런 그룹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TML5는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HTML5에 구현한 기술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녹색은 이미 구현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녹색 말고 여기 색깔이 좀 있는 것들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거나 후보군으로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기술이 브라우저에 포함되게 되면은 우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풍부한 API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현재는 2019년인데 HTML5가 현재는 거의 많이 이제 완성 단계에 물이 올랐고요. 여러분들 HTML5 가지고 멋진 그런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웹상에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HTML5는 기본적으로 HTML4를 계승했다고 하고 문법 구조도 과거 방식인 단일 태그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따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멘트 태그라든지 그걸 지원하길 원하고 그리고 문서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분명하게 사용되는 그런 구조를 원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ML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문법 구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나 요거 둘 중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막 섞어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어떤 방법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W3C의 문서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이런 형태의 문서 구조를 가장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저희는 수업을 할 때 이런 구조를 쓸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쓰는 것보다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문서 구조를 가지고 실제 문서를 조금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